빅데이터의 활용은 우리 삶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하나둘 뜸해지고 집에 가는 버스도 끊긴 시간. 하지만 사람들은 정류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반가운 버스가 도착하는데요. 심야 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대중교통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제 노선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뭐 어디 일반적으로 심야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은지는 아는데 그 시민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홍대에 사람들이 많아서 심야 버스가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어느 쪽으로 이제 노선을 갈지 이제 그걸 정하는데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일상의 데이터를 쓴 거죠.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의 데이터 30억 건과 그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를 분석해 심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심야 버스 노선에 적용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택시비를 아낄 수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편하긴 하죠. 수가 너무 적어서 근데. 빅데이터를 통해 결정된 심야 버스 노선. 공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됐는데요. 빅데이터는 공공 분야는 물론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가치와 놀라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과연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실리콘밸리에 손꼽히는 혁신기업 넷플릭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명한 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드라마가 대박을 쳤습니다. To strike back hard and fast. They done stepped on the wrong mouse. Perhaps. Which is? That stubbornness is far more costly than obedience. Which is?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청 패턴이 본방사수에서 다시 보기와 몰아보기로 변하고 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한 시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한 스트리밍 업체에겐 기회라 판단된 거죠. 빅데이터 활용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 유저들의 어떤 그 행위를 분석을 해서 누가 가장 인기 있는 배우인가. 케빈 스페이시가 뽑혔고 이제 데이빗 핀처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감독으로 뽑혔고 그 당시 이제 2012년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정치물이 나오면은 인기를 얻을 거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회사에서 베팅을 한 거죠. 빅데이터 시장의 가치가 부상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세계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낸 차상균 교수. 그가 개발한 SAP 하나는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인메모리에 압축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입니다. 2011년 6월 시장 출시 후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수익 1조 6천억 원. 작년 한 해만 9천억을 벌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새로운 라이선스를 팔 때마다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유지보수 매출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예컨대 올해 1조 원의 새로운 라이선스를 팔았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원의 유지보수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라이선스 매출을 얼마나 올렸냐에 따라서 특정 소프트웨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SAP 하나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인수와 투자 제의가 있었는데요. Professor Cha on his startup before it was acquired by SAP, and spent time with Professor Cha. And I wish there are many deals that I should have invested in, and that's one of them too. So you can't make every investment correctly.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비론치 무대에 최근 글로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Hi there. My name is Eric Mijikowski. I'm the founder of Pebble.
앱을 통해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워치 페블. 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가 뜨고 있습니다. The Internet of Things is going to be extremely cool. I think that Bluetooth Low Energy is going to power a lot of these different devices. And Pebble is going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connecting these devices to your body, to the wearables that you use, and then to the Internet. 페블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 기술이 바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전 세계 글로벌 전자기업과 이동통신사들이 한 해 운명을 건 첨단 모바일 기기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올해 최대 화두는 역시 사물 인터넷. 글로벌 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신흥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 도처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상호 연결이 되어서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IoT라고 합니다. 누구와 채팅이라도 하는 걸까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데요. 바로 답장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람이 아니었네요.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는 사람이 아닌 가전제품들,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럼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오는데요. 정말 냉장고가 보낸 사진과 실제 모습이 같은지 확인해 볼까요? 사진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당시 모습을 내부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젠 사물이 인간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기와 인간이 소통하는 영화와 같은 현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세상이 IoT, 사물 인터넷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IT라고 하는 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한번 웹을 생각을 해보죠. 웹의 하드웨어는 컴퓨터거든요. 웹의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죠. 주로 윈도우를 많이 썼으니까요. 웹의 네트워크는 초고속 인터넷이죠. ADSL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모바일의 네트워크는 4G LTE, 와이파이죠. 그러면 모바일의 소프트웨어는 iOS, 안드로이드잖아요. IoT 하드웨어는 everything, 모든 것들. 그럼 IoT의 네트워크는, IoT의 소프트웨어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2020년대에는 IoT의 everything, IoT의 네트워크, IoT의 OS 이 세 가지가 밀결합되면서 모바일이 그랬던 것처럼, 웹이 그랬던 것처럼, PC통신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오겠죠. 법을 해줘야죠. 사물 인터넷은 작은 스타트업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평범한 조명기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되면 평범한 조명기구도 차원이 다르게 변합니다. 이 스탠드에다가 이런 보드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미니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런 조명 모듈에다가 센서 모듈 같은 걸 몇 개 추가했습니다. 조도 센서라든지 온도하고 습도 센서라든지 카메라 같은 센서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클라우드 쪽에 프로그램들하고 연동이 돼서 기존에 이런 스탠드가 할 수 없었던 작업들을 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나 세상을 바꾼 것처럼 혁신을 일으킬 다음 주자로 대기 중입니다.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해 우리를 또 얼마나 놀래킬지 기대가 됩니다. 내가 길 위에 있는 도깨비에 부딪혀봐. 과학기술에서 탄생한 소프트웨어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활약 중입니다.
이 부부는 예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그들의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프트웨어라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루려면 그 다루는 방법이 결국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줌 그런 거 하나 쓰고 있구나. 오픈소스 코드를 자신들에 맞게 수정해 예술로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부부의 작품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한 초청 전시회를 통해 부부의 작품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컴퓨터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 세계, 이 물질의 세계에 가상 공간에 갇혀 있던 것들이 뛰쳐나와서 물질화되기 시작했어요. 물질화된 거죠. 낡고 오래된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 될지 궁금한데요.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철학을 표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소프트웨어란 붓과 물감 같은 거죠. 물감. 뭐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할 때 그 번역 툴가 있고 스타일이 생기듯이 그냥 소프트웨어 작성하는 그 사람의 그 붓터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붓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늘고 안 쓰면은 녹슬고 하는 게 진짜 붓을 쓰는 거랑 되게 똑같아요. 네. 저에게 소프트웨어란 붓이에요. 그거 덮어봐. 이쪽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예술이 기술로 구현되고 디지털이 아날로그 감성과 추억을 안겨주고 이것이 부부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예술 세계 아닐까요? We are on the verge of creating technologies which will just make the magic happen. It's the magic of software. 소프트웨어 세상을 먹어 삼키고 있고 이미 소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에 철광석이 전혀 생산되지 않은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철광 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결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이야말로 자원이 처절하게 없는 우리나라가 21세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도 다른 것과 융합해도 일상을 변화시키고 산업을 혁신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업가를 현대의 영웅이다. 종이 접기로 놀이를 만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좀 그 고집이었었죠. 공포는 평점은 낮은데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대기업과도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여섯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로봇팔이고요. Crush your fingers and toes.